이거 비트코인 차트인데 일단 오늘 상황부터 조금 이 오전 영상 올리고 나서 업데이트된 어떤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만한 것들 추가로 전해진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전에 캡처한 거예요. 오전에 캡처한 건데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거 그냥 냅뒀어요. 조금 전에 다시 캡처해서 올릴 이 업데이트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냅뒀거든요. 이게 9시에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아침 9시쯤에. 지금 똑같아요. 가격. 정말 똑같아요. 지금 16,800달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석가 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심정지가 온 것 같다고 16,800달러 부근에서 흐름이 지금 희한하게 약간 사람 약간 기대도 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 정도로 지금 아주 정체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행인 거는 그나마 16,500달러 위에서 지금 이렇게 정체된 건 다행이거든요. 그건 그나마 그래도 위쪽으로 뚫으려는 힘, 그러니까 황소들이 버틸려는 힘, 이게 매수세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라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은 되게 다행인 겁니다. 이게 지금 죽었다고 하기에는 물론 아쉽죠. 지금 사실 17,000달러 위에서 충분히 자리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이게 안 되니까 아쉽고 만약에 뽀글이 사태가 없었으면 지금 2만 달러, 2만 3천 달러 나아가서 2만 8천 달러 이렇게도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FTX 사태, 이 뽀글이 사태로 인한 충격파 때문에 이 회복세가 시장 전반에 던진 악재가 너무 악재성 시그널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저희가 빌 밀러 멘트를 봤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뽀글이 사태 이후에도 17,000달러 밑에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메이징하다. 예,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바라보기에는 왜 17,000달러 아직도 못 넘기고 있어.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사태, 블랙스완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이다. 17,000달러 바로 밑에서 자리하고 있는 건 참 다행이다. 네, 관점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해석의 방향성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쭌쭌님, 오성용님, 착한 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복여사님도 와 계셨네요. 네, 저는 지금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을 내려서 잔 한 잔을 거의 이빠이 가득 채워놓고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이차도 맛있네요. 공포 탐욕 지수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사실 지금 똑같아요. 한 열흘 넘게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것 같고 다만 도미넌스 상황이 10월 말 이게 10월 말인가? 그쵸? 10월 말 빠졌을 때 어디 갔어? 이때 빠지고 FTX 한 번 더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금 도미넌스가 올라온 건 맞아요. 한 달, 근 한 달 정도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좀 이렇게 도미넌스가 횡보를 해주다가 치고 올라가 주면 땡큐인 건데 한번 봐야겠죠. 자, 인컴 샤크 이거는 오전에 다뤘던 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횡보 상황이 얼마나 박스권 안에 강하게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변동성 자체가 지금 기록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그래도 반등할 거다. 이 사람은 뭐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가격은 테이크오프 할 거다. 이제 곧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분석. 프라피플루의 분석은 우리도 많이 그때그때 저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약세론도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사람 동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저번 강세장 때는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뭐 아니 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 간다 5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남겼던 본인의 말 이 트윗으로 지금도 한 번씩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피플로를 뭐 제가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약세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꾸준히 만 달러 뭐 14,000달러까지 이제 한번 갈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달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비트코인 빼고 알트 시총 차트예요. 알트 시총 차트인데 근데 이게 참 멘트도 없고 애매해요. 한번 봐봐라 이런 건데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삼각 수렴이 완성되는 걸 보면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이런 패턴은 완성되고 상단 저항을 지지라인으로 전환하고 간다. 이게 교과서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놓고 이게 그려놓고 이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그냥 이게 뭐다 이 정체성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컴샤크가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요. 야 봐, 이거 네가 지금 말한 이 패턴 이거 간다는 거잖아. 이거는 반등 나오는 강세 패턴인 거잖아. 그러니까 강세 잡기에 굉장히 좋은 나이스 스팟이라고 지금 인컴샤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프라피플로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재밌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상황. 지금 약세론에 대해서는 또 이 프라피플로와 더불어서 이 크립토카포도 지금 굉장히 약세론 가능성. 이 사람은 지금 12,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 매우 간단해 사실 볼 것도 없어. 얘기하는 건데 이게 3데이 차트예요. 3일 차트인데 야 봐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야. 패턴상 지금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1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번 강세장 때 그 강세장 전에 그러니까 2018년 강세장의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받고 여기서 이제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세론만 마냥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약세론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 가능한 시나리오 늘 두 개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근데 우리는 그걸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참고를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들을 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억지개님 안녕하세요. 킹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윤경님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이성은님 네, 안녕하세요. 이원희님, 조수봉님 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킹크님 숨소리가 들리나요? 네, 클래식 라이너님 안녕하세요. 네, 매기 그룹님 네, 어제 큰 크리스마스에 행동을 단행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큰 결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 퇴직금이라는 게 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 또 많이 고민하시고 이제 어제 큰 결정하셨을 텐데 네, 꼭 좋은 결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루피님 안녕하세요. 네, 뱅크만님 안녕하세요. 근데 퇴원하신 거예요? 이제 좀 허리가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비트 빼까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세 하나 더 볼게요. 이거 타라라는 여성 분석가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게 1시간 차트거든요. 이걸 분석을 제시하면서 지금은 트레이딩 할 때가 아니야. 트레이딩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6,900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곧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첫 번째 라인은 15,700달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거는 불투랩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 막 분석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고 있죠. 뭐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어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불트랩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불트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좀 있어요. 저희도 계속 살펴봤지만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냥 막 그냥 오르기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지지 라인이 어디고 저항 라인이 어딘지 그게 사실 매매할 때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걸 살펴보는 거지 누가 강세를 맞추고 누가 약세를 맞추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면 그건 약간 수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라는 거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내공이 굉장히 낮은 경우죠.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맞춰?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 트레이더들이 말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챙겨야 될 뉘앙스는 지지 라인이 어디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저항 라인이 어디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챙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실리가 있는 어떤 스터디의 결과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존버님. 아, 존버네요. 존버. 네, 존버님 어서 오세요. 네, 기웅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2,000달러 가면 많이 살 거예요. 12,000달러 가면 매수 구간 치고는 아주 매력적이죠. 예,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12,000달러 때는 엄청 매수세가 붙을 겁니다. 대기 수요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오전에 다뤘던 것 같아요. 이 머스타 씨가 얘기한 건데 1BTC 이상 보유 주소수가 역대급 증가 지금 보이죠? 이게 엄청 증가했어요. 갑자기 최근에 훅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1BTC 이상이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꼭 BTC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지금 붙고 있어요. 이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머스타치가 딱 얘기해요. Something is brewing.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더 앨런이 얘기한 거는 이 달러 인덱스가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저도 오늘 달러 환전을 좀 하려고 봤는데 일단 안 했어요. 한 환전을 할까 하다가 지금 좀 저항 맞다가 약간 약반등 오면 달러 환전을 해야지 하고 그냥 놔뒀는데 일단 지금 빠졌어요. 좀 빠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늘 그래왔어요. 저항 맞으면 비트코인이 바닥이라는 걸 의미했고 횡보하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약간 랠리라는 표현은 오늘 앨런이 사용한 표현인데 여기 랠리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사실 횡보할 때 랠리를 했다라기보다 횡보를 하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인 흐름인데 얼추 역상관관계가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횡보할 때 반등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포물선형 이 파라볼릭 랠리라는 거는 엄청난 포물선형을 그리고 랠리를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파라볼릭 랠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저항을 맞고 지금 엄청 이때도 반등을 한 다음에 저항을 맞고 지금 저항을 맞고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이드웨이로 횡보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그러면 비트코인 어떻게 되겠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파라보릭 랠리를 벌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벌일 것이냐? 2024년과 2024년 반감기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정고점을 찍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2020년 하반기 그때까지 파라볼릭 랠리를 벌이면서 랠리를 쭉 하다가 정고를 찍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빌 밀러 얘기는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포인트가 되죠.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채권도 투자하고 다양하게 추가 투자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암호화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벤처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1% 정도 그 아래로만 유지해. 그게 이 사람의 얘기예요. 뭐 나름 해치펀드 업계의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하고 있는 멘트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크 큐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돈 엄청 많죠. 이 매버리 구단주이기도 하고 작년 그 저번 강세장에서 도치코인 엄청 뛰었었죠. 지금 매버릭에서 도치코인으로 결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버릭 구단 관련 용품들을 매버릭 매장에서 도치코인으로 아마 결제가 될 겁니다. 제가 그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더 많이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2,000달러 막 이렇게 오면은 엄청 사겠죠. 돈도 많겠다. 그래서 금 투자자들은 멍청이다. 이거 피터 시프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 잠재력을 나는 믿고 있어. 그러면서 이 도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사람 안 하죠.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입장을 하면서 서포팅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네, 김은혜님, 둥이님, 박철우님 어서 오세요. 네, 하루님 오셨네요. 그쵸? 저 사람들 1%는 뭐 어마어마하니까 적당히 이제 새겨 들을 거 새겨 듣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저 물 좀 마실게요. 광고를 좀 봐주세요. 네, 이어서 좀 보면 이거는 아마 오전에 제가 포함시켰던 것 같은데 내년 미국 연준이 과연 언제쯤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저번 FOMC 직후에도 이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짚어봤었는데 일단 좀 라운드업을 해보자면 연준이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 긴축을 엄청 빡세게 한 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을 엄청 많이 내놓고 있어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엄청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이걸 좀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직관적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글로벌 IB들 전망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나름의 분석을 제시한 건데 이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5%, 이 상단 기준으로 5% 초반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5% 초반 정도 수준이 되면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인상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5% 전망이 두 곳, 5.25%가 다섯 곳, 5.5% 전망을 한 곳이 두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금리의 상단이 이 시점은 내년 3월이 종료될 것이다. 금리 인상 종료 시점으로 다섯 곳, 늦으면 내년 5월 이게 네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내년 2월 FOMC 상황에서 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거든요. 지금 현재가 4.5잖아요. 지금 상단이 4.5인데 여기서 만약에 2월과 3월에 각각 0.25 또는 0.5%포인트를 인상할 경우에 그러니까 각각 뭐 예를 들어서 2월에 0.25, 3월에 0.25 아니면 2월에 0.25, 3월에 0.5 아니면 2월에 0.5, 3월에 0.25 아니면 2월에 0.5, 3월에 0.5 이렇게까지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소 구간은 3월쯤 되면 최소 구간은 5%에서 최대한 5.5%까지 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5에서 5.5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얼추 지금 전망은 비슷해요. 언저리에서. 그런데 그 시점이 그럼 언제가 될 것이냐? 당연히 3월에 그렇게 얘기하면 3월부터 금리 인상 3월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그때 뭐 이제 기자회견 때 제롬 파월 얘기를 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내지는 뉘앙스를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상기를 지나서 이제 관망기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시점이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이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 예상이 5곳, 5월 예상이 4곳 뭐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1분기인 거고 늦으면 내년 2분기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놓고 보면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 이런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에는 굉장히 큰 시그널로 작용되지 않을까.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뭐 한 2월, 3월 이렇게 잘 하고 한 3월, 5월 이럴 때쯤 되면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건 조금 의미 있는 반등 시그널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모두 확하니 한 1년 만에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봐야죠.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다. 네.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르님 어서 오세요. 에그님도 오셨네요. 네, 이거는 제가 오늘 아까 제목으로도 잡았던 건데 이 제목을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이 코인게이프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내년 새해 2023년에 XRP를 매수할 세 가지 이유. 이게 또 이런 제목 잡으면은 뭐 XRP 홍보 뭐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모질이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뭐 XRP 리플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일개 유튜브 채널에 돈까지 내가면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어떤 수준의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세 가지 이유, 리플 XRP를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사야 될 세 가지 이유, 코인게이프가 오늘 기사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지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대단한 건 없는데 일단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금 롱텀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단 저항을 뚫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내내 이게 지지받으면서 저항을 뚫을까 말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단 저항을 잘 뚫으면 초기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0.55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1달러는 넘어서야지 이런 얘기를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키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주간 차트에서 2년 동안 지금 뚫지 못했던 부분을 뚫고 다시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지를 계속 받고 나서 이번에 다시 상단 저항을 뚫는다. 이렇게 되면 요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XRP가 0.35달러 부근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0.316달러에서 엄청 빡세게 강력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 리플 XRP가 아무리 빠져도 여긴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뚫고 반등할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된다, 뭐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두 번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웬만한 악재, 적어도 FTX까지 이건 버텼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잘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만 남은 거야 그러면 반등만 남은 거네. 뭐 이런 얘기 지금 살짝 뉘앙스 깔아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추매하시는 분들이 이 방에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추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매수세가 붙으니까 RSI가 지금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추가 매수세 기대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합하면 그거죠. 0.316달러의 지지를 잘 받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세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이게 결국에는 주간 차트 기준으로 상단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코인게이프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데 꽤 논리적이죠. 논리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추매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기술적으로는 0.316을 적어도 최소 6개월 동안은 지지를 잘 받아줬다 이런 상황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의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 라인이랑 저항 라인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은 0.316 그리고 더 빠지면 만약 여기까지 뚫리면 다음 지지선은 0.23달러 근데 여기는 최근 6개월 동안 잘 지켜줬다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 뚫으면 어디까지 간다고? 기본적으로 0.55달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달러 이상 가야지 이게 지금 코인게이프의 기사의 흐름이에요. 논리성이고 저항선은 0.41달러가 우선 1차 저항선이 될 거고 그 뒤에 0.55달러 그러니까 주간 차트 기준으로 상단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는 저항선이 0.55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살펴봤던 XRP 전망들 가운데 한 달, 두 달 이 정도로 좀 넓혀서 봤을 때 FX 스트릿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0.5달러 돌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같이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0.5달러가 왜 0.5달러가 나오는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이거는 좀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